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간헐성 외사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헐성 외사시의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간헐성 외사시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비수술 치료에서 대표격인 거만학적 치료, 안경과 시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개선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격은 거만학적 교정입니다. 거만학적 교정은 안경 교정과 시기능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4년 동안 추적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하나는 1년 장기간 효과성에 대해 우리 센터 내부에서 훈련한 이제 훈련생들로 이번에 연구 논문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년간 추적 관찰했던 간헐성 외사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한 2학년 정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눈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보니까 병원에서 일단 간헐성 외사시 진단을 받았고요. 진단을 받은 지 꽤 오래돼서 거의 항상성의 상태로 저희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각도 측정을 했을 때는 35도에서 40도 정도가 됐는데 각도라는 것은 결국 눈이 얼만큼 벌어져 있는가, 정상적 기준을 우리가 한 0에서 2 정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거리라고 하더라도 0에서 6 정도까지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각도가 크지 않는 각도를 가져야 정상 범위로 보는 건데, 일반적인 각도 기준을 보면은 소각, 작은 각도를 15도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요. 중각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30도 정도의 벌어짐 정도를 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도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경우는 이제 대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친구는 35에서 40 정도의 각도였기 때문에 대각에 해당되는 각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양눈을 한쪽만 나가 있는 상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그러니까 추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한 번은 왼쪽이 나가고 한 번은 오른쪽이 나가는 식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교대 사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양눈으로 같이 보는 것에 입체 감각을 인식하는 것은 실패를 하였고요. 두 눈이 같이 협응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잔여 그런 증상으로 고개가 기울어짐 같은 증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한의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먼저, 사시를 잘 보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먼저 지어서 드셨고, 이 약을 지어서 아이를 먹였는데 진전이 없어서 다음번에 이제 침을 잘 놓는 한의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침을 맞았는데 진전이 없어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하다가 수술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 기간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 시기능훈련센터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센터 내부에서 하는 훈련은 기본적으로 사시훈련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사시훈련 모델의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진 않은가, 신체가 시각 시스템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발달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주시를 잘 할 수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죠. 이 발달적인 기준에서 주시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조절, 안구 운동,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시와 안구 운동이 양쪽이 균등하게 발달을 하면 양눈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끔 한눈의 정보를 끄지 않는 이 상태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래서 두 이미지가 탁 틀어져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합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다른 신체 정보들과 같이 합쳐주는 통합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각각 과정에 한 30에서 50개 정도의 훈련 도구들이 있는데 각 개인한테 맞는 도구를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 내부 센터 안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눈에서 시작해서 양눈으로 가고, 앉아서 정적으로 한 것을 좀 동적으로 가고, 주변에서 넓게 인식하는 것들 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확장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훈련의 방향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지킵니다. 그렇게 한 감각들을 처음에는 인식시켜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고요. 그 감각을 인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으로 드러나게끔 하고 그걸 여러 번 습관화시켜서 자동적으로 감각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눈을 스스로 정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자기가 인식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이 시각기능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 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훈련 모델들을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들을 충실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것들은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준수해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표준군에 맞게끔 훈련을 해주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성과를 내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재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표준군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다시 상담을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이 친구는 1년이 지났을 때 간헐성 외사시 상태였던 게 사위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정렬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양눈을 같이 잘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입체 감각도 올라갔습니다. 입체 감각이 보통 40세클 정상 입체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 1년 훈련을 하고 40세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정렬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정상 기준치만큼 올라갔고요. 고개 기울림도 적어지고 더 학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거리를 보는 게 한 75%가 학습 환경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모아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한 시점이 돼서 병원에 가서 팔로우업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조금 더 관찰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제 매년 또 병원을 가셨는데 저희한테 훈련 팔로우업 하면서 수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눈을 사용하는 식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와 기본적으로 팔로우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국 내에서도 훈련생 수가 굉장히 많은 센터이기 때문에 이 관련 훈련생들 기반으로 비식별 처리를 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일반 목적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줬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을까? 장기적으로 잘 유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6개월 훈련을 했을 때 그 6개월 동안 훈련을 한 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후 연구는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했을 때 1년, 2년 후에도 지속이 잘 되는가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구한 케이스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얼만큼 잘 유지되고 있어? 그리고 기능은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그리고 다시 나빠지진 않았어? 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분석된 척도들은 눈의 편의 정도, 얼마만큼 갈라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체신은 잘 보존되고 있어? 힘은 어떤 것 같아? 이런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평가 시점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감각을 잘 쓰는 상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치가 나와서 이번에 연구 논문으로 보고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헐성 외사시는 국제적으로 수술적 처치 방법과 비수술적 처치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술적 처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사시수술과 재활을 병행하는 의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사시를 잘 관리하고 재발되지 않게끔 하거나 하는 이제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의사가 검안사랑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검안사가 저희 협회 단체 OVDRA 소속의 이제 펠로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사항을 제가 한번 여기 읽어봐 드리면요. 수술 전에 프리즘 교정과 시기능 훈련을 해서 눈의 감각과 운동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의 감각과 운동이 좋아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면 수술 없이 눈을 관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감각과 운동 능력을 높아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재발률이 낮다. 그리고 네 번째, 수술 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활로 시기능 재활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모든 사시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감각 회복과 기능 유지 그리고 융합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은요, 수술 무조건 나쁘다, 훈련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시를 관리하는 방법의 선택지를 넓혀드리고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성 외사시는
지켜보는 질환이 아니고요.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식이능훈련 대전 둔산센터는 관련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식기능훈련에 대한 정량적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각기능과 눈과 관련된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식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